첫 번째로 사실은 부채 한도와 관련된 뉴스가 전혀 새로운 뉴스가 아니에요. 또 하나는 미국의 부도 가능성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흔히 생각하는 중남미 국가의 어떤 부도, 또는 우리나라가 1997년도에 경험했던 IMF 아니면 특정 회사들이 부도가 나는 경우를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런 케이스하고는 조금 다르다. 저희들은 이런 부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아주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테크니컬 디폴트, 기술적인 부도가 나타났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단기 채권이 실질적으로 이자 지급을 못했다라고 해서 중기 국채, 장기 국채가 전부 연쇄 부도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걱정하는 이유는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줄 수는 있거든요.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크레딧 채권이라든지 이런 위험 자산들은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것은 미국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미국 국채 가격은 크게 상승했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파 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미국이 부도가 난다는 무서운 뉴스들이 있는데요. 이런 뉴스는 왜 나오고 있는 걸까요? 예, 오늘 제가 이제 뉴스를 이렇게 저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국가 부도 사태, 아니면 뭐 미국 디폴트, 뭐 이런 약간 무시무시한 헤드라인들이 나오고 있는 걸 봤는데요. 사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미국 부도 또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실은 지금 미국 부도와 관련된 또는 부채 한도와 관련된 뉴스가 전혀 새로운 뉴스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미국이 부채 한도를 설정한 게 10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뭐 그 횟수를 다 세진 않았지만 미국이 부채 한도를 유예하거나 증액하거나 하는 게 일부 기사에 따르면 벌써 100번이 넘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미국의 부도 가능성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중남미 국가의 어떤 부도, 또는 우리나라가 1997년도에 경험했던 IMF 사태 아니면 특정 회사들이 부도가 나는 경우를 많이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특정 회사나 아니면 특정 중남미 국가가 부도가 났을 땐 사실 그 가지고 있던 국채들이 또는 회사채들이 휴지가 되거든요. 거의 뭐 잔존 가치가 없이. 사실 그런 케이스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의 부채 한도와 관련된 이 뉴스들은 미국 경제가 돈이 없어서 허약해서, 그래서 채권 이자를 못 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된 게 아니거든요. 다분히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정치권에서 합의에 이른다라고 하면 당장 오늘 저녁에라도 이런 뉴스들은 사실 없는 뉴스가 돼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뉴스들에 대해서 너무 경제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고요. 과거의 미국의 사례들을 보면 미국이 이 이유로 인해서 부도가 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시장 전체적으로도 이번에도 과거하고 똑같이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뭐 기간을 둬서 유예를 하든지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거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으로 전혀 엉뚱한 결론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쉽게 그냥 테크니컬 디폴트라고 하는데요. 기술적인 부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누구도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서 이 부채 한도가 뭐고 과연 지금 이런 얘기들을 왜 하고 있는지를 짚어봐야 될 텐데요. 부채 한도는 그냥 쉽게 말하면 의회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그 한도 내에서만 차입을 해서 지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한도에 다다랐다고 해서 바로 부도가 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중앙은행인 연준의 일반 개정을 통해서 부채 한도에 다다랐다라고 하더라도 자금을 준용할 수가 있어요. 그 기간이 지나고 났다라고 하더라도 특별 조치를 통해서 어떤 외환 기금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공무원 또는 장애인 연금이라 그럴까요? 그런 몇몇 기금들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부채 한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시계를 좀 거꾸로 돌려보면 지난 1월에 2023년 1월에 이미 미국의 부채 한도는 도달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일반 계정의 자금, 특별 계정의 자금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1월만 하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정부가 돈을 지출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뭐 세금을 걷어들일 수도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니까 아마 뭐 7월, 8월, 9월 이 정도 되면 돈을 소진하겠다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1월에서 예상을 해보면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게 정부가 특별 한도 자금까지 다 소진한 날을 X데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뭔가 융통할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 X데이트가 7월, 8월, 어떤 분들은 뭐 10월, 11월도 얘기를 하셨고, 근데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하는 이유가 얼마 전에 옐런 장관께서 이 X데이트가 아마도 6월 초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굳이 시점을 말하자면 6월 1일 또는 6월 2일이 될 것이다 라고 공표를 해버렸어요. 물론 X데이트는 정부의 재정 수입 지출에 따라서 변경 가능성이 아직도 있습니다. 6월 7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6월 말일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재무장관이 이미 6월 1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6월 1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이런 부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아주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6월 1일 X데이트에 실질적으로 테크니컬 디폴트, 기술적인 부도가 나타났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라고 상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6월 1일 X데이트에 뭔가 부도가 발생했다라고 하더라도 미국 국채가 전부 휴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연쇄 도산이 나는 이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단기 채권이 실질적으로 이자 지급을 못했다라고 해서 중기 국채, 장기 국채가 전부 연쇄 부도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영향을 받는 초단기 국채와 나머지 국채들은 가격이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X데이트에 다다르게 되면 아마 미국 정부는 돈 씀씀이를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겠죠. 아마 최우선순위는 미국 국채의 이자와 원금을 갚는 데 쓰게 될 텐데 설령 이자를 갚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하루 전에 우리가 이자를 유예한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 그게 디폴트가 나지 않고 이자가 계속 유예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X데이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의 부도 아니면 회사의 부도처럼 모든 미국 국채가 휴지가 된다거나 아니면 디폴트가 발생을 해서 모든 국채들이 돈을 못 받게 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걱정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내가 손실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한 건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줄 수는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시장 심리가 불안정해지고 시장의 투자 심리가 크게 떨어질 경우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크레딧 채권이라든지 이런 위험 자산들은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까는 가장 비근하게는 2011년도의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 될 텐데요. 2011년도에 지금하고 사실은 똑같은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5월부터 협상이 진행이 돼서 아주 지루하게 협상이 됐고 근데 실질적으로 부도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X데이트의 딱 하루 전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부도위기를 극복을 한 거죠. 문제는 사흘 뒤로 기억을 하는데 미국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내려가 버렸어요. 그게 오히려 더 시장 심리를 부정적으로 움직였죠. 당연히 위험자산 가격들은 그 짧은 기간 동안 상당히 크게 떨어졌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기간에 하나 눈여겨볼 만한 것은 미국 국채 금리는 크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미국 국채 가격은 크게 상승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냐면 제가 만약에 중남미 국가의 국채를 가지고 있다면 부도가 발생하는 날부터 그 국채 가격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거의 휴지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렇게 겨우 부도 위기를 극복하고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미국 국채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더라라는 거죠.
부도 위기가 있는 나라의 국채 가격이 오히려 그런 일들 또는 그런 뉴스들을 계기로 가격이 올라가더라라는 거죠. 금리가 떨어지더라라는 거죠. 사실 저는 이런 아이러니가 이번에도 비슷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또는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테크니컬 디폴트라도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그건 아마도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는, 특히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중장기 국채, 미국의 중장기 국채 금리는 가격이 크게 급등하는 쪽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 엑스데이트 이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향후에 정부 지출을 줄이는 쪽으로 같이 합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 지금부터 그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시장의 심리를 계속 불편하게 또는 시장의 스트레스를 올리는 쪽으로 계속 뉴스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또한 국채에는 긍정적인 뉴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국가부도 사태, 미국의 디폴트라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어떻게 보면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설령 그런 일들이 일시적으로 테크니컬 디폴트가 발생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미국의 테크니컬 디폴트, 일시적인 기술적인 부도가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역설적이지만 미국 국채를 사는 게 오히려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파트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협상이 잘 마무리되어서 이런 안 좋은 뉴스들이 시장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